강약 통근에서 월지 상황은 무시한 채 천간 글자가 지지에 통근했는가를 살핍니다. 예로 갑신월의 경우는 지지의 해수나 임목을 만나면 갑목이 비록 신금의 절지를 만났지만 다행하게 해수에 장생하고 임목에 록근하여 통근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갑신과 을유월은 추수하기 적합한 달로 당연히 그 시공간에서 할 일은 어떻게 수확을 잘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확하는데 한 번의 낫질로 끝내는지 아니면 계속 힘들게 낫질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재물을 축적하는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예로 갑신월에 지지의 임목과 해수를 만났으니 수확하기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은 갑이 재 쓰임을 망각하고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시공간의 쓰임이 나쁘다고 합니다. 갑신월에는 갑이 무력하고 말라야 빨리빨리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빨리 결실물을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합니다. 만약 통근만 따지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무조건 통근해야 좋다는 헛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구조에서 갑신월의 갑부친이 수많은 경금에 상하여 단명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죠. 갑신월, 수확하는 시공간을 만난 부친은 사업하여 물질적으로 충족합니다. 경신년, 수확하기 쉽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자월의 병화가 어떻게 강할 수 있으며 또 강하면 나쁜 겁니다.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하는데 병자월에 병화가 통근하면 겨울이 여름처럼 변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합니다. 예로 임오월의 경우 통근하지 못한 임수라고 판단하지만 시공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5월에 임수가 강하면 과일이 썩어버리기에 임수는 절대로 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개의 사주 예문이 있습니다. 혈육의 정이 없고 인중병화가 있고 동남문으로 흘러 흉암을 면할 수가 있었다. 강약 통근의 관점으로 살피면 수기가 매우 강하여 대부분은 임목이 설기용신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실제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대운이 동남문으로 흘렀음에도 말입니다. 비교 사주를 봅시다. 진사 출신으로 낭중에 이르렀다. 자, 봅시다. 여기 사주와 다른 것은 임인과 임신으로 위 사주는 흉암을 면하였고 이 사주는 진사 출신으로 낭중에 이르렀다. 이해가 됩니까? 이 좌측 사주는 별로 좋지 않은 이유를 월간 신금이 연지인목으로 설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핑계를 찾으려고 했는데 우측 사주는 설기는커녕 꽉 막히게 생겼는데도 오히려 더 좋은 운명이네요. 환장합니다. 종격인가? 별 생각을 다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 해월의 시공간에서 윤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월간 신금으로 수많은 수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신금이 없다면 이 많은 수기들은 방탕하는 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지에 인목이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사주를 판단함에 분명 인목을 가진 사주가 신금을 가진 사주보다 훨씬 더 좋은 사주라 판단하는 이유는 강하면 설해 주어야 좋다는 관점 때문이죠. 우측 사주는 신금이 있으니 종격이나 윤화격 등등으로 설명하거나 좋지 않은 사주로 보겠죠. 하지만 글자의 에너지와 쓰임으로 살피면 전혀 다릅니다. 해월의 시공간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기의 용도는 세 가지인데 금을 품거나 목을 키우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흘러다녀야 합니다. 이때 금이 있고 목이 없다면 금을 품은 후에 천천히 목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만약 목이 있고 금이 없다면 목을 키우지만 목의 근본, 금기가 없으니 애비 없이 태어난 자식과 같습니다. 만약에 구조가 금과 목이 순차적으로 흐르면 금을 수기에 품고 천천히 목을 내놓으면 그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이 우측 사주는 금수조합인데 대운에서 목을 만나서 금수목으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기에 이 좌측 사주보다 훨씬 더 좋은 팔자가 되었습니다. 궁위로 살펴보면 이 좌측 사주는 임인으로 해월의 목기를 내놓은 위치가 연지에 있죠.
이것은 시간이 역류하는 겁니다. 해수에서 연상의 인목을 생하기에 자신이 노력하여 조상을 모시는 상황이죠. 이쪽 사주는 연월에 금이 있으니 물길이 극히 안정되고 연월의 조상과 부모의 금물질을 해수에 품어서 그 결과물을 일지 해중 간목으로 내가 취합니다. 이런 시공간 흐름과 자연의 이치를 몰랐던 이 왕세타령은 나 몰라 종격타령만 양산했습니다. 일간을 중시하는 관점만 버리면 얻을 수 있는 이치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내정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연주부터 임신, 신해, 계해, 병진으로 연월에서 시종자를 제공하고 해수에 풀어져서 이 시주, 병진에서 목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흐름입니다. 대운도 해, 자, 축, 인묘진, 금, 수목으로 순차적으로 흐르면서 발전합니다. 정리해봅시다. 각 월지에는 그 월에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월의 경우에는 반드시 금기를 받아들여서 목기를 내놓는 윤회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대운 흐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주를 다시 보세요. 연지에 있어야 할 금기 시종자는 없고 오히려 인목이 있어서 엄청난 물줄기들이 인목으로 흐르고자 하는 과정에 요동을 칩니다. 자, 눈을 감고 파도가 치는 상상을 해봅시다. 설기를 해주니 좋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수많은 물줄기들은 서로 인목을 향하느라 인생의 풍파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연월에 금기를 품은 수기들은 미네랄 워터처럼 극히 안정되면서 해월에 해야 할 일을 순탄하게 해냅니다. 격국, 강약, 왕쇠, 용신, 종격탈행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